자, 이제 내적 요인. 자, 요인, 원인이 될 건데, 우린 지금 계속 기후변화 따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후가 변하는데, 앞에 했던 것은 외적 요인, 천문학적 요인, 지구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요인. 자, 이거는, 지구 내부의 어떤 변화들에 의해서 지구 기후가 변하는 걸 말합니다. 세 가지를 할 건데, 첫 번째로 지표면 상태의 변화. 당장에 지표면 상태 변화하면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빙하의 감소, 사막화, 산림 파괴. 지구 표면의 상태가 어떻게 변한다는 거지? 자, 그로 인해서 지구 기후가 변하는 걸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빙하의 감소.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빙하가 점점 줄고 있잖아, 맞지? 근데 빙하는 무슨 색깔? 흰색. 반사를 잘해 못해? 반사를 아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스키 타거나 또는 스노우보드 탈 때 곡을 쓰는 이유가 뭐 강한 바람, 여러 가지 이물질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 현재 눈에서 반사되는 그 빛이 눈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현재 우리 곡을 쓰는 거잖아. 자, 그러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자,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빙하는 반사를 잘하는 놈들인데, 자, 이놈들이 줄어든단 말은 결과적으로 지표의 전체 반사율이 줄게 되겠지. 또는 그 지역의 지표 반사율이 줄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거야.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자, 이거 무슨 색깔? 파란색.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원래 우리 태양빛이든 또는 전등빛이든 모든 색깔을 다 주고 있습니다. 다 오는데 파란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다 흡수하고 있는 거지. 맞나? 반사해서 내 눈에 파란색이 오기 때문에 파란색 인식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빛이 와서 반사하거나 또는 흡수를 하게 될 거야. 그럼 반사가 줄었단 말은 반대로 흡수는 많아졌겠죠. 그래서 지표의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율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빛 에너지를 흡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표의 온도는 올라가게 된다. 그 말이지. 자, 여기서 T는 온도로, 자, 우리가 치고 하겠습니다. 온도입니다. T는. 자, 두 번째로, 자, 사막의 면적. 자, 여러분들 모래하면 무슨 색깔이죠? 황토색. 근데 여러분들 바다 가보게 되면 주로 밝은 색깔이 많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백사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자, 그래서 사막이라는 것은 주변 산림지대보다도 훨씬 더 반사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면적이 늘어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지표의 반사율이 커진다 그 말이지. 참고로 만약에 주변에 산림이 있다면 나무들 또는 식물들이 있다면 그들은 광합성을 할 거잖아, 맞지? 반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얘가 반사율이 더 높다는 거지. 그러면 반사율이 높아진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흡수율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사막의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 그 지역은 오히려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위에 자, 두 개가 같은 지역에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 맞지? 빙하 면적 변화가 생기는 지역 그리고 사막 면적 변화가 생기는 지역에서 각각의 자, 기후가 변하게 될 것이다. 이걸 의미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화산 분출 일어나고 또는 여러 가지 산업 활동에 의해서 여러 성분들이 현재 분출되게 되고 배출되게 되고 그러면서 대기 상태 변화를 말하는데, 자, 정확히 말하면 뭘 의미하냐면, 자, 이런 변화 비슷한 것 아까 여러 가지 매연들 화산 분출 대기 투명도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저 멀리까지 잘 보이는 것은 대기가 투명하기 때문이잖아, 맞지?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물질 다른 물질이 배출돼 가지고 대기에 떠 있다 들어있게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투명도가 변화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화산 폭발.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앞번 때 예전에 우리 지질 단원할 때 원래 용암의 종류는 SiO2 함량에 따라서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이 있었지. 참고로 SiO2 함량 경계값 기억납니까? 60, 50, 52와 63. 자, 좋아. 52와 63이었는데 참고로 SiO2가 많으면 자, 그들은 사슬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SiO2가 많을수록 잘 엉킨다. 점성이 커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 끈적끈적하면 분출될 때 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참다 빵 터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폭발하게 되면 화산재와 같은 화산 쇄설물들이 하늘에 많이 날리게 되고, 자, 그리고 성층권은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성층권은 참고로 우리 구름에 있는 대륙권은 불안정하잖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였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름은 대륙권에만 있다 그랬어. 근데 성층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위에는 따뜻한 것, 아래는 차가운 것, 안정한 구조라 그랬어. 상승을 잘 못한다 그랬지. 자, 마찬가지야.
화산재가 높이까지 성층권까지 올라가게 되면 성층권은 안정해. 잘 머물러 있을 수 있어. 그러면 화산재 같은 것이 우리 머리에 쫙 깔려서 남아있겠죠? 잘 안 내려가고. 그러면 결국 우리 머리 위에 하나의 막을 만든 거니까 빛은 어떻게 될까? 태양빛은? 잘 들어와 못 들어와? 막히는 것. 잘 못 들어오겠지?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머리 위에 하나의 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하게 된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햇빛 차단이라는 것은 실제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흡수, 반사, 산란,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거지. 화산재가 위에 깔려있고 이 자체가 빛이 들어오는데 빛을 흡수한다. 그 말이지. 자, 또는 반사할 수도 있겠죠? 마치 100%다 흡수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산란은 뭐냐면 산자가 흩어질, 자, 산자라는 어지러울 난자야. 자, 산란 이런 거야. 잠깐만, 이런 거야. 자, 어떤 대기 입자, 어떤 입자가 있는데, 자, 빛이 왔어. 근데 이 입자가 빛을 흡수할 거야. 그러면 에너지가 높아지겠죠? 자, 에너지가 높아지면 안정, 불안정? 불안정.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해. 다시 안정해지려고 낮은 에너지 상태로 내려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에너지를, 빛을 내놓게 되겠지? 근데 빛을 내놓을 땐 이게 지 맘대로 내놓는 거야. 빛이 이렇게 왔던 게 잠깐 흡수하고 다시 내려오면서 딴 데로 막 가버리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여기 위에 하나의 막이 있다면 밑으로 빛이 가는 걸 다 어쨌거나 산란도 빛이 와서 흡수하고 딴 데로 보내버리잖아. 맞지? 그러면 지표로 가는 양을 줄여주게 되겠지. 그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과정에 의해서 지표, 자, 여기를 통과해서 지표까지 가는 공기, 자, 빛들을 줄여준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표 온도는 어떻게 된다?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놈들이 지표에 가는 빛의 양을 줄여주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자, 화석 연료 이용. 자, 석탄과 석유 같은 우리 화석 연료 사용 많이 하잖아. 맞지? 여기 다양한 매연들이 나올 건데 특히 여러 가지 매연 물질 중에 자, 에어로졸 들어본 적 있죠? 자, 이 에어로졸이 뭐냐면 특히 고체나 액체 입자들을 우리가 에어로졸이라고 합니다. 에어로졸. 자, 그러면 하나 더. 자, 이 에어로졸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놈의 양이 늘어나면 구름의 양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이거 좀 안 와닿을 건데. 자, 에어로졸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 봐. 지금 좀 습하잖아. 맞지? 오늘 날씨가? 참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거 습한 정도를 습도라 그러지. 참고 습도가 뭐냐면 원래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 원래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습도라는 것은 상대 습도야. 자, 이 공기가 봐. 원래 공기라는 놈은 온도가 높을수록 수증기를 많이 가질 수 있다 그랬지? 기억납니까? 이걸 포화 수증 양이라 그랬어. 그래서 새벽 되게 되면 온도가 낮으니까 수증기를 많이 못 가져서 내뱉어내서 안개 같은 게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기억나나? 자, 그러면 자, 이런 겁니다. 자, 참고로 원래 습도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걸 포화 수증 양이라는데 그 가질 수 있는 양만큼 다 채우면 그 습도가 100% 되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이 공기가 만약 깨끗하다면 습도가 120%, 110% 되더라도 10%, 20% 넘어섰지만 응결 발생 안 합니다. 물리적으로. 응결이 일어나려면 이 물입자들이 맺혀서 붙을 수 있는 응결 핵이라는 게 필요해. 그래서 이런 입자들이 응결 핵으로 작용한다는 거지. 그래서 과포화됐을 때 100%를 넘었을 때 이런 애들이 있다면, 입자들이 많다면 구름들이 잘 생길 수가 있어. 참고로 구름 입자는 뭐라 그랬죠? 물방울 또는 얼음이라 그랬지. 기억나나? 기억 안 납니까? 자, 그래서 이들이 물방울이 맺히는데 핵 같은 중심 핵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많을수록 구름 입자가 잘 생길 수 있다. 그 말은 구름이 잘 만들어진다. 그 말이지. 됐나? 자, 구름은 우리 머리 위에 햇빛을 막아주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햇빛이 자, 지나가는 걸 막아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름 같은 경우에 흰색으로서 반사율이 높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 머리 위에서 빛을 차단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 에어로졸 자체도 빛을 산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중간에서 대기에서 저 상공에서 빛이 들어올 건데 이걸 딴 데로 막 보내버리잖아. 맞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표에 들어오는 양을 어떻게 한다? 늘려준다, 줄여준다? 줄여주겠죠. 그래서 지표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표 온도가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 일어난다. 참고로 에어로졸 이 같은 경우에는 앞번 교육과정에 없던 내용입니다. 위에
화산 분출 같은 경우에 위에 이 효과를 우리가 우산 효과 또는 양산 효과를 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앞번 교육관에 있었지만 2번은 없었어. 그래서 2번은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3번은 수륙 분포의 변화. 자, 수륙 분포. 수란 것은 물, 육지, 바다와 육지의 분포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압 배치가 변할 수 있다. 여기서 수륙 분포 변화라는 것은 우리 판 구조 운동, 판 운동에 의해서 자, 대륙들이 이동을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대륙과 바다의 분포가 달라지게 될 건데 그로 인해서 기압 배치가 변화가 생긴다. 왜냐하면 대륙과 바다의 비열이 어떻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누가 더 비열 큽니까? 바다가 더 크지. 대륙의 비열이 낮기 때문에 쉽게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잖아, 맞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의 비열 차이 때문에 각 지역의 온도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고 원래 온도, 기온과 기압은 무슨 관계? 반비례. 그러면 기압 변화 생긴다는 거지. 그 기압 배치가 변하면서 저기압이 있는 곳은 상승기류야, 하강기류야? 저기압은? 상승기류. 상승만 하면 뭘 만들어? 구름. 그러면 저기압이 있는 곳, 고기압이 있는 곳 위치가 달라지면서 저기압이 있으면 비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고기압이 있으면 증발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맑은 날이 많을 거니까. 그로 인해서 이런 강수량, 증발량, 지역적 변화가 생긴다. 그 말이지.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해류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좋아. 자, 우리가 표층해류 배울 때 표층해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 대순환이 지상의 바람, 뭐 무역풍이나 편서풍이 생기는 거잖아. 자, 근데 무역풍 따라 가다가 대륙 만나면 양갈래로 나눠지고 결과적으로 뭐 아열대 순환, 아한대 순환 각 지역의 순환을 이뤘잖아, 맞지? 근데 남극 순환류 같은 경우에는 편서풍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부딪히는 대륙이 있어 없어? 없어서 유일하게 지구를 한 바퀴 돌잖아, 맞지? 자, 그런 식으로 대륙의 분포에 변화가 생기면 바로 이 해류 흐름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동 경도가 변하게 됩니다. 근데 해류의 역할은 에너지 수송이야. 열 수송인데 이 열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로가 달라지게 되면 각 지역의 온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후 변화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각 지역에 온도 변화 생기면서 기후 변화가 따라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